우리가 보통 의자에 앉을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허리를 완전히 기대어서 편안하게 앉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서비스인에 앉는 자세는 약간은 좀 긴장해서 그렇죠. 네, 앉는 자세, 뭐 면접 상황, 회의 상황, 미팅 상황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과 등받이 사이에 주먹이 하나 들어갈 정도의 간격을 떼고 앉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등을 완전히 붙여서 앉는다, 뭐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이 되겠죠. 자, 어깨와 턱에 지나치게 힘을 주지 말고 턱은 살짝 당기며 치켜 올린다 나오면 틀립니다. 당겨주시고 시선은 정면을 응시해서 앉는다 라는 부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걷는 자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경쾌하게 씩씩하게 잘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걷는 자세는 그 사람의 자신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흐느적 걷거나 기운 없이 걷는 것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걸으실 때는요.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고 등은 곧게 세워서 가슴은 쫙 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릎은 곧게 펴고 배를 당기며 몸의 중심은 허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요거 시험에 가슴에 둔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 답입니다. 자, 시선은 정면을 응시하고 턱은 가볍게 당기는 것이고요. 치켜 올린다 라는 말을 주의해 주시고요. 머리와 몸은 지나치게 흔들지 않으며 손은 가볍게 주먹을 쥐고 걸음에 맞춰서 양팔을 가볍게 흔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걷는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정답 몇 번인가요? 보이세요? 네, 무릎은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줘 당기며 여기까지는 맞는데 어떤 부분이 틀리죠? 자, 몸의 중심을 가슴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죠? 허리에 둔다 라는 말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향 안내 자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향 안내. 우리 아까 그 전 시간에 그거 배웠었죠. 우리 방향 안내하는 안내인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시면 좋냐면 2번.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하고 손바닥이나 손등이 정면으로 보이지 않도록 45도로 눕힌다. 45도로 눕힌다. 자, 시선은 상대방의 눈을 보고 방향을 보고 다시 눈을 본다. 자, 이것을 우리는 3점법. 이 용어 잘 알아두세요. 3점법. 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안내자예요. 안내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복도를 그냥 지나가는 행인일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에 처음 방문한 고객이나 손님이 물어봅니다.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럴 때는 어딜 봅니까? 그렇죠. 손님의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 네, 손님 화장실 말씀이세요? 화장실은요 하면서 이제 뭐예요? 화장실의 방향을 보셔야겠죠. 네, 화장실의 방향 쪽으로 손을 가지고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네. 화장실은요 직진하셔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하면서 다시 한번 고객의 손님의 눈을 보시는 거예요. 그 눈을 보는 마지막에 이유는 뭐죠? 나의 얘기를 잘 알아들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바라보고 방향을 보고 다시 눈을 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만약에 시험에 방향, 눈, 그죠? 뭐 눈, 방향, 눈이 아니라 뭐 방향, 눈, 방향 뭐 이렇게 나오거나 요게 이제 이렇게 섞어서 헷갈리게 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을 가리킬 때에는 오른손을 사용한다. 왼쪽을 가리킬 때에는 왼손을 사용한다. 뭐 예를 들어서 안내를 할 때에는 항상 오른손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자, 사람을 가리킬 때에는 두 손을 쓰고 방향을 가리킬 때에는 한 손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자, 사람을 가리키거나 혹은 소개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소개할 때에는 이렇게 두 손을 모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방향을 가리키거나 혹은 사물을 가리킬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혹은 저쪽 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럴 때는 한 손을 뻗어서 안내를 하시고
또 한 손은 아랫배에다가 올려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을 안내할 때와 혹은 뭔가 방향을 안내할 때 자, 직원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위치를 안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의 입장으로 안내한다 라고 나오면 틀린 답이 되겠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방향을 어떻게 보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을 주고받을 때입니다. 네, 우리 물건을 주고받을 때에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물건 주고받을 때는 가슴과 허리 사이, 네, 어느 위치에서 주고받으면 되는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두 손으로 건넨다. 뭡니까? 네, 물건을 건넬 때에는 한 손으로 건네도 무방하다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SMAT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대략 경향이 좀 파악이 되시죠? 네. 자, 4번 보시면 받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받는 사람 방향으로 돌려준다. 여러분도 이거 한번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그 명함 매너 할 때 명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180도 돌려서 그 사람 방향으로 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명함뿐만이 아니라 뭐 노트를 주거나 혹은 서류를 주거나 혹은 뭐 펜을 줄 때에도요. 요거를 돌려서 그 사람의 방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주시는 센스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큰 물건일 때와 작은 물건일 때 드리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자, 큰 물건일 때는 양손으로 두 무게중심을 잘 받쳐서 주시면 되겠고요. 작은 물건일 때는 한 손을 다른 한 손으로 받쳐서, 그렇죠?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메이킹은 이제 마지막 파트인 것 같죠? 네, 음성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이미지에서는요,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음성은요, 사람의 타고난 음성의 질을 바꿀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음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뭔가 내가 컴플레인을 막 하려고 했는데 너무너무 정중한 이 목소리로 직원이 고객님 지금 제가 이 건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뭔가 굉장히 긴장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뢰감을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음성 이미지인데요. 그 음성을 이제 뭔가 트레이닝 받기 위해서 일부러 뭐 스피치 학원을 간다든지 프레젠테이션을 뭐 따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은 굉장히 좀 슬프죠. 네, 음성이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 질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도 허스키 보이스 이신 분들이 허스키가 안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뭐는 바꿀 수 있다? 네, 분위기는 훈련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스피치 트레이닝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목소리에 관련된 수업을 들으면서도 바꾸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목소리는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인격의 완성도를 같이 나타내는 척도로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좋은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이거 또 슬픈 얘기가 나왔어요. 네,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함이 느껴지는 목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소리도 약간 유전적인 측면이 좀 있나 봐요. 좋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 아주 부럽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건강한 목소리. 자, 두 번째는 잘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의사소통에 오류가 없도록 도박도박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제가 갑자기 이 파트에 딱 들어오니까 목소리를 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세 번째는 음이 약간은 낮으면서 떨림이 없는 소리가 좋은 목소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높은 목소리가 더 잘 들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높은 목소리는 오랫동안 듣다 보면 좀 귀가 피곤하다. 이런 느낌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톤이 낮으면서 떨림이 없는 목소리, 자신 있고 당당하며 씩씩하게 내는 소리, 그렇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음색을 갖춘 소리, 그렇죠? 너무 단조롭게 계속 같은 톤으로 진행이 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높게 혹은 낮게 빠르게 이야기를 했다가 좀 천천히도 이야기를 했다가 하는 그렇게 좀 단조로움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목소리도 굉장히 좋은 목소리라고 합니다. 사실 5번의 영역들은 훈련을 통해서도 충분히 바꾸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올바른 음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자, 첫 번째는 자세를 교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요. 네,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음주, 흡연, 탄산음료, 카페인 섭취를 피해주는 게 좋다. 저도 사실 이렇게 강의를 오거나 아니면은 촬영이 있는 날은 가급적이면은 전날 술을 마시거나 오전에 뭐 커피를 마시는 것들은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전날 술을 마시거나 커피를 마시게 되면 목이 굉장히 많이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물을 좀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고 있는데, 자, 우리 그 음주나 흡연은 뭐 목소리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올바른 음성 관리에서 목에 좋은 그 물은 따뜻한 물이냐 차가운 물이냐? 따뜻한 차가 훨씬 더 목에 좋다고 합니다. 자, 호흡을 하실 때 그 복식 호흡을 하시면 좋다는 거거든요. 배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를 꺼내시는 게 좋다는 건데요. 자, 복식 호흡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들? 흉식 호흡이겠죠. 흉식 호흡을 너무 많이 하시게 되다 보면 이 목에서 내는 소리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목이 다 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강의를 많이 하는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배에서 나오는 소리로 강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으시겠죠.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자, 적중 예상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으시겠죠? 자, 음주 흡연은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과 관련이 없지 않다. 음주 흡연은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나오네요. 자, 목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답 몇 번인가요? 자, 올바른 목소리 관리를 위해서는 시원한 물을 자주 마시기보다는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게 좋다라는 걸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성의 결점이 있는데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 음성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실제로 이 방법들을 한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작은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은 좀 소극적인 이미지, 그죠? 좀 내향적이거나 좀 소심한 이미지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한번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자, 콧소리가 나는 소리.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뢰감을 굉장히 떨어뜨리면서 너무 아기 같은 그런 목소리를 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콧소리가 나는 소리도요, 오래 듣고 있으면 좀 피곤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목에 힘을 빼고 탁구공으로 입에 물고 연습하는 그런 방법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딱딱한 목소리인데요. 딱딱한 목소리는 오래 듣고 있다 보면 지루함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차가운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그 문장들이 뭐 감정 표현이 서툴러서 뭐 겸손한 이미지를 준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문장으로 나왔을 때 틀린 답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성 이미지까지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 뭐죠? 우리 고객 심리의 이해 수업에서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